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양천고 중간고사 설명을 하게 될 황경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비슷한가요? 네, 본판입니다. 네, 본 얼굴입니다. 본 얼굴. 그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얼굴이 아닐까. 예. 오늘 사진이 참 잘 나왔습니다. 아마 그 버스에 제 얼굴이 붙어 있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예,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험 본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 해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항상 뭐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고요. 시험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처럼 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그죠? 나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조금 못 봤어도 기말고사 잘 보면 합쳐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현대시, 고전소설, 대화의 원리, 문법 요소인데, 그리고 마지막 현대소설 이렇게 문항별로 문제 출제 순서별로 했는데, 이 중에서 너무 쉬운 애들은 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 요소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릴 것 같고요. 문학 현대시, 문학 고전소설, 제가 거꾸로 썼군요. 예, 문법을 할 거고 얘를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현대시 파트예요. 여기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외부지문을 외부지문이라기보다는 미리 선생님께서 이제 사령이라는 작품을 공부하라고 알려주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봤는데, 제가 이 김수영의 사령을 보면서 공통점이 많이 나오겠다.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다. 그러면 저는 예상이 됐거든요. 당연히 윤동주의 자화상하고 같이 나올 텐데, 윤동주의 자화상과 공통점을 물어봐라 이렇게 했으면 뻔하잖아요. 윤동주 자화상의 우물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찾아라. 그죠? 그러니까 자아성찰의 매개체라는 측면에서 우물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을 사령에서 찾아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제가 예측한 대로 사령에서 우물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근데 제가 이제 자아를 성찰을 할 때 우리를 반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그래서 나를 반성시키는 건 나에게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재가 그렇다. 그죠?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거울을 보고 있으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살이 너무 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턱이 3개야 이러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불러일으켜지죠. 그죠? 그래서 자아성찰에 대한 욕구가 켜진 것도 하나지만, 또 하나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고 올바르고, 그러니까 아주 몸매가 좋은 트레이너분들, 헬스 트레이너들 보면 나도 저런 몸매를 갖고 싶다. 워너비 몸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자, 회원님 시작하세요. 자, 3개만 더, 4개만 더 이렇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3가지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수업을 할 때 나올 건데, 이 사령이라는 작품에서 이 역할을 하는 애들이 거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약간의 기능은 다르지만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라는 것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활자와 같은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대라든가, 그죠? 이런 아이들이 시험지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활자, 그대 또는 벗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제 예측이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는, 서답형 1번 문제는 제가 찍어준 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양천고 내신을 4년 이상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내지 않을까 이런 게 다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왔죠. 문학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작품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중에 열거법이 뭐냐, 말을 건네는 형식이 뭐냐, 제가 수업 시간을 쪼개서 용어들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작품간 공통점, 그 다음에 문학 용어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고전소설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척전이라는 작품이죠. 최척전은 이제 평범한 인물이 전쟁이라는 것을 이겨내는 과정. 근데 이제 전쟁을 극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아픔,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부인과 헤어지면서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겨내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죠. 저도 이 작품은 제가 수업을 이제 이 작품만 한 4년 정도를 해봤는데, 어느 날 느낌이 왔어요. 이 작품이 원래 우연성을 다루는 작품이거든요. 메인으로 우연성을 다루고 있는데, 벌써 4년째 출제가 되는데, 이제는 우연성 내는 거는 좀 지겹지 않을까? 당연히 나오겠죠, 우연성은. 나오지만, 우연성만 설명할 게 아니라, 개연성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죠. 개연성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개연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석이를 다시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몽석이를 찾게 되는 외할머니와 친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그 심씨하고 최숙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두 분이 탈출하는 장면에 보면 그 앞에 이제 일본 일본군이 왜군이 감시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감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감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탈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뒤에 그럼 오경이가 최척을 만나게 되는 데 있어서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 제가 수업 중에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잘 귀담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를 맞췄을 거예요. 항해장이라는 답이었습니다. 항해장. 제가 그래서 수업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경이가 만약에 그 돈우의 집에만 있었다면, 장사를 따라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최척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장사를 따라 나가기 위해서 얘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항해장인데, 항해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둬라 라고 설명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험에 나왔죠. 제가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맞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서 이제 뭐 가장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가사를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양천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이 교과서 내 내용에서 이제 작가를 묻는다거나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품명을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단어에다가 빈칸을 뚫는다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설에서 사건의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배열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주의 깊게 나올 거다. 이런 문제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제가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약적 진술이라든가 직접 제시, 암시하는 복선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학습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요소예요. 제가 3번에 있는 부분은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법 요소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성적을 이제 편차를 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킬링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꼭 외우라고 했던 게 뭐냐면 상대논비법이 나올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경험상으로 감탄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계체하고 그 다음에 하오체 감탄형은 꼭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사위한테 할 때는 자네 식사 많이 하는구먼 해서 능구먼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내한테는 이게 저녁 식사가 맛있구려 하면서 는구려가 나올 수 있다. 뭐 많은구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왔다는 거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우라 그러는데 또 이것도 잘 들었으면 맞췄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주체 간접 높임법, 미래 시제 계세 특수용법. 특히 계세 특수용법이 뭐 추측과 교과서에는 추측하고 의지만 실려 있으면 제 교과서에는 가능성이라는 부분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운동장에 한 1000명쯤 들어가겠군. 이러면 이거는 possibility, 그러니까 가능성, 능력을 묻는 거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제가 교과서에 피동만 있지만 사동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사동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높임 표현. 당연히 주체 객체 높임 표현 특징 같은 거는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 이제 꽤 서답형이 한 두 문제 정도나 깔렸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서답형 4, 5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시의 작가와 동일시한 대상을 찾아라. 이건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어 찾아라. 이런 것도 사실 이거 다 본문에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용만 잘 이해하셨다면 본문에서 주어요. 원래 전에는 양천구 특성상 아예 본문 자체에다가 찾지 못하게 빈칸을 뚫어서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굉장히 찾기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적중했습니다, 저는. 자, 오늘 그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드리자면, 전에 배강고는 서답형보다는 선택형이 좀 더 어려웠던 시험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작년 약간부터 분위기가 바뀐 게 서답형이 조금 더 강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암기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문법이 굉장히 쉬웠는데 이게 참 기본이거든요. 사실 문법은 국어에서 가장 기본이 문법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걸 보고 학생들이 코로나로 학습이 잘 안 됐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분명히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부분들일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많이 못 배워서 왔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도 좀 확실하게 서답형이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중간고사를 조금 못 봤어도 중간고사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기말고사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충분히 점수 등급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말고사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험을 잘 보셨다고 쉬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뒤집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하게 했던 학생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서가시던 분들은 내가 역전당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긴장감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첫 번째,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교과서 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암기, 정확한 정리와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학생들은 보면 일단 문제부터 푸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정리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일단 자습서부터 풀어라. 사실 근데 제가 자습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자습서 역시 내용에 대한 정리와 암기를 위한 용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습서를 통해서 이해를 좀 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문법은 조금 미리 해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 시절에 이게 공부가 잘 안 됐다라는 게 티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미리미리 학습을 하세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정규 과정에는 문법을 할 생각이에요. 학생들이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니까 문법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돌려서 좀 부담을 완화시켜 준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학습하시고요. 세 번째, 문학 용어 공부는 자꾸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학에 대해서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암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2학년 학생이 저랑 잠깐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1학년 때는 자습서를 달달달 외워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2학년 되니까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문학 용어를 다 공부를 못해서, 근데 학원에서는 진도 나가기 바쁘다 보니까 문학 용어를 하나씩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간 비교라든가 작품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묶여서 나왔을 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고2, 고3 내신을 계속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문학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되느냐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계속 문학 용어만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내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컬러본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요. 출판사 기본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빈칸 정리, 개인 오답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본을 빈칸을 꼭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암기를 꼭 잡아줘야 됩니다. 암기. 그리고 개인 오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개인 오답은 꼭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우리 지역의 기출문제와 다른 지역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문제 풀이 능력을 좀 키워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 자랑입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2년 연속 1등급 학생, 전체 1등급 학생이 12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4명 정도는 저한테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 학생들이 한번 오면 떠나지 않고 제 곁을 오랫동안 제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들 옆에 오래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서로 함께 좋은 성적을 만들어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부 정말 잘하고 싶다, 나 정말 국어 1등급 한번 맞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설명과 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